오늘 아침 뉴스 연구소. 오늘 아침 뉴스의 맥을 짚어드리는 시간 뉴스연구소. 오늘도 두 분의 연구위원 나오셨어요. CBS 김광일 기자, 뉴스톱 김준일 대표,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첫 번째 뉴스 수능 얘기죠. 네, 사상 첫 정답 보류. 오프닝에서 좀 말씀을 드렸는데 네네. 이제 수능 성적표가 오늘 배부가 됩니다. 근데 과학탐구에서 생명과학 2를 응시한 학생이 6,500명 정도가 되거든요. 예. 이 학생들은 생명과학 점수가 공란으로 이제 돼 있을 겁니다. 공란으로 성적표 나가는 건 이건 정말로 처음 있는 일이죠. 네, 초유의 사태인데요. 20번 문항 때문입니다. 법원이 20번 문항 정답 결정을 멈춰달라는 가처분 소송을 어제 일부 인용했습니다. 이게 원래 일부 학생들이 이 문제 정답이 없는 문제다라고 주장했던 걸 교육과정평가원이 이상 없다 이렇게 선을 그었었거든요. 네네. 근데 법원은 전체 대입 전형에 차질이 빚어지는 것보다 이 일부 학생들의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더 문제다라는 취지로 어제 판시를 했습니다. 네, 이게 그러면 일단은 집행 정지인 거고 본안 소송은 오늘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오늘부터 이제 소송이 시작이 되는데요. 네. 문제는 이게 응시자가 이제 6,500명 정도지만 이 학생들이 서울대나 의대, 약대에 이제 지원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이제 필수 과목. 네, 예. 이제 서울대 같은 경우도 필수 과목이고 해갖고 그러지 않아도 전 과목 만점자가 전국에 한 명밖에 없을 정도로 역대급 불수능이었는데 여기에 또 이렇게 답이 자체가 안 나오는 노답 수능 오명을 쓰면서 입시 일정 전반에 혼란을 빚게 됐습니다. 이게 뭐 최상위권 학생들에 해당돼서 큰 문제다, 그 문제가 아니고, 그러니까 위에서부터 다 차례로 또 연동이 돼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지금의 입시판이라는 것이 다 연결이 돼 있습니다. 거기서 떨어지면 저쪽으로 또 뭐 합격자가 이월되고 어쩌고 저쩌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모든 수험생들이 지금 긴장할 수밖에 없는 상황. 파장이 어마어마해요, 김준일 대표. 네, 아까 전에 얘기를 했듯이 정답 결정이 보류가 된 건 처음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일단 채점 결과가 나오고 네. 이후에 소송을 걸어가지고 뭐 이런 일들은 있었거든요. 네. 이게 뭐 정정이 되거나 뭐 수능 출제 오류, 뭐 복수 정답 이런 것도 여러 번 있기는 했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굉장히 좀 혼란을 주고 있는 거고 당장 16일에 수시 합격자 지금 발표. 예. 네, 이제 6일 뒤에요 지금. 그리고 17일부터는 이제 수시 충원도 해야 됩니다. 그렇죠. 이게 지금 줄줄이 빨리 결정이 안 되면은 줄줄이 밀리게 돼 있다. 일단 일정부터 차질이 있다는 거고 예. 또 뭐 일정이야 그러면 좀 뒤로 미루죠라고 한다고 하더라도 이게 전체 정답 처리가 되느냐 아니면 지금 기존의 정답을 유지하느냐에 따라서 등급이 또 바뀌기도 하고 막 이런 혼란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또 하나는 이제 수능의 최저 학력 기준 지금 수시 뽑을 때 예. 최저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이거에 지금 영향을 줄 수가 있다. 그래서 이게 다 정답 처리가 되거나 뭐 원래대로 갈 경우에 좀 이렇게 누구는 손해보고 누구는 손해보고 또뭐 어떻게 누구는 되고. 이득 보고. 그러니까 예. 가장 이제 쉬운 거는 그런 거죠. 기존에 지금 이거를 정답을 맞췄다라는 사람이 이 20번 문항이 정답률이 24.6%거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4명 중에 1명은 맞추고 4명 중에 3명 못 맞춘 거예요, 지금. 기존 정답이 기존 인정된다면. 근데 이제 이거를 다 정답 처리를 할 경우에는 기존의 정답을 맞췄던 사람들이 상대적으로 손해를 볼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그렇게 받아들여지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분들은 뭐 한 문제 가지고 뭐 그렇게 크게 영향이 있겠어 할지 모르지만 요즘에 수능은요. 요즘에 그 대학 입시는 한 문제 가지고 당락 결정이 날 정도인 곳이 많아요. 그렇죠. 이제 표준 점수가 해당 과목이 최대 2점까지 올라갈 수 있다. 그러면은 이제 뭐 여러 가지 하여간 아까 말씀하셨던 그런 변동 사항이 지금 생겨서 빨리 네. 본안 소송이 지금 오늘 열리는 본안 소송에서 좀 결론이 나야 될 것 같아요. 김광일 기자. 예. 이 20번 문항을 그리고 요 한 문제뿐만 아니라 요걸 계속 붙들고 있다가 그 다른 문제들을 푸는 시간을 놓쳤던 학생들도 있더라고요. 그렇죠. 이들이 이제 또 최대 피해자가 될 것 같고 이 자체로 사실은 이제 그 교육과정평가원이 이상 없다라고 했던 게 또 이렇게 법원에서 바뀌면서 학생들은 이제 수능 시험 문제가 틀릴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러면 어떤 전체적인 사회적인 불신이 생기는 거고 이런 신뢰가 깨짐으로써 사회적 자산을 깎아먹었다 이렇게 또 평가할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상황이 이렇게 되는데 지금 보니까 책임지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누가 자문을 했고 누가 문제 냈고 이런 공개된 건 하나도 없죠. 그러니까 그 자문을 공개하라라는 요구가 있었는데 네. 교육과정평가원에서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지금 이 상황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은 그나마 결정 빨리 내리는 거다. 빠른 시일 내에 판단 내려주는 게 그나마 할 수 있는 최선이다. 이런 얘기를 하던데요. 보죠. 두 번째로 갑니다. 엄중한 위기.
엄중한 위기 코로나 얘기군요. 네, 어제 김부겸 총리가 했던 말입니다. 지금 하루 신규 확진자가 7천 명이 넘어가니까 이제 매우 엄중한 위기 국면을 맞고 있다 이렇게 평가를 했는데요. 네. 오늘 발표될 어제 확진자는 뭐 또 7천 명을 넘어가거나 뭐 8천 명 가까이 또 될 거다, 뭐 최다 기록을 돌파할 거다 이런 전망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위중증 환자 연일 급증하고요. 병상이랑 의료 인력 부족해서 하루 이상 병상 배정을 못 받고 대기하는 사람이 수도권에만 1,000명이 넘습니다. 오늘 새벽 0시 기준 1,003명에 달했다고 하는데요. 지금요 수도권 병상 가동률은 85%던데 병상 배정 못 받고 기다리는 건 그러면 병상이 조금 남는다 하더라도 의료진이 또 부족하기 때문에 의료진도 부족하고 그 교체하는 또 시간도 걸려갖고 그 틈에서 이제 배정을 못 받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의료진들도 다 뭐 번아웃된 상태여서 네. 이래저래 큰일이네요. 그리고요, 여기에 또 오미크론 변이 감염자가 어제 하루에만 22명이 늘었습니다. 네. 현재까지 누적 60명, 그러니까 60명이 됐고요. 이 중 인천 지역 교회 관련 감염자가 전체의 80% 가까이가 됩니다. 당국은 또 방역 패스가 청소년한테 시행되기 전, 그러니까 그 내년 2월이 되기 전에 개선안을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면적이나 수용 인원 기준을 좀 완화할 것 같습니다. 방역 당국이 이 방침을 결국은 좀 바꿀 거라고 보세요? 조금 보완을 할 가능성은 매우 높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일단은 지금 굉장히 뒤숭숭한 게 네. 어제는 전국 학부모 단체 연합이 63개 단체가 지금 질병관리청하고 교육부 앞에서 대규모 시위를 벌였어요. 그 청소년 그래서 방역 패스 때문에 청소년 방역 패스 도입 철회를 촉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지금 헌법소원 심판 청구가 예정돼 있어요. 지금 그 18세 청소년이 국민 452명과 함께 지금 이거 헌법소원 심판 청구하고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도 하고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과 정은경 질병관리청장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검찰에 고발까지 지금 예정된 상황입니다. 오늘 그리고 기자회견도 지금 연다고 합니다. 헌법재판소 앞에서. 예. 그러니까 이게 지금 갈등이 빚어질 거고 정은경 청장은 지금 이 부분이 좀 그러니까 청소년 방역 패스가 권고가 아니라 강요로 비춰질 수도 있겠다라는 말을 어제 얘기를 하고요. 그래서 관련 기관, 학부모, 학생하고 논의하겠다라고 해서 좀 변화의 여지가 좀 남아 있는 상황입니다. 딜레마네요. 확진자 수 느니까 방역을 강화해야 되는 시점인데 또 청소년 방역 패스는 워낙 반발이 커서 또 축소해야 되는 상황이 된 어떤 딜레마적인 상황인데요. 잠시 후에 방역 당국의 이야기를 직접 좀 들어보겠습니다. 인터뷰를 준비할게요. 세 번째로 가죠. 결국 사퇴한 비니좌. 국민의힘 선대위원장이었던 노재승 씨 얘기군요. 네, 결국 자진 사퇴했습니다. 임명 나흘 만이었는데요. 어제 오후에 기자회견 열어갖고 과거에 작성했던 거친 문장으로 상처 입으셨을 모든 분들께 사과드린다라고 말했고요. 네. 당의 권고보다는 본인이 판단한 결과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실제로는 어떤 과정들이 있었다 그래요? 어제만 해도 본인이 사퇴할 생각 없다 이런 얘기들 들렸었거든요. 본인이 사퇴할 생각은 없었고 당에서 엄청 압박을 했다고 해요. 특히 어제 이제 김종인 위원장이 이제 공개적으로 좀 부정적인 뉘앙스로 얘기를 하면서 좀 그 어떤 트리거가 된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김종인 위원장이 이끌고 있는 총괄 상황본부 그리고 권성동 당 사무총장이 직접 만나서 예. 좀 사퇴를 권했다고 하더라고요. 권성동 사무총장이 추천한 인물인 거는 맞습니까? 본인이 권성동 사무총장 본인이 그렇게 얘기를 얘기했죠. 네, 했습니다. 내가 추천한 인물이고, 그러니까 권성동 사무총장이 직접 설득을 했고, 임태희 실장도 나서서 또 설득했다는 얘기도 들리고요. 네, 그렇게 보도가 되고 있고요. 권성동 사무총장 같은 경우는 결과적으로 검증에 실패였다라고 또 본인이 인정하기도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는 살짝 거리를 뒀고요. 근데 이제 국민의힘이 뼈아픈 게 한참 또 잘 나가던 여론조사가 다시 좀 빠졌거든요. 요거 이제 노재승 씨 논란이 반영이 된 것 같은데 물론 이제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고 있는데 어떤 이제 조사에서는 이재명 후보한테 밀리는 것도 이제 오차범위 내지만 밀리는 것도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민주당에선 내친 김에 상대의 안방 공략에 나섰습니다. 오늘부터 이제 다음 주 월요일까지 그 메타버스 있잖아요. 그러니까 네. TK 대구 경북 지역을 돌기로 했고요. 또 2030 보수 성향 남성들이 모여 있는 커뮤니티 게시판에 어제 이재명 후보가 직접 글을 올리면서 소통을 했어요. FM 코리아에다 글 썼다는 거죠? 네, 근데 요거는 이제 제가 오늘 새벽에 운영자가 삭제를 했어요, 글을. 그걸 이제 그래요? 조금 전에 확인하고 왔거든요. 네, 그런 상황으로 있고 어쨌든 민주당은 이 상황을 좀 반전시킬 계기를 계속 이제 찾고 또 부심하고 있습니다. 자, 나흘 만에 노재승 위원장, 뭐 사실상 낙마죠. 자진 사퇴, 낙마. 국민의힘 상황 어떻게 보세요?
일단 이제 이 국민의힘하고 민주당하고 대비되는 게 민주당은 이재명 후보의 원톱 같은 느낌이 많이 들어요. 다른 분들보다는 좀 홀로 움직이고 여기는 팀이거든요. 국민의힘은 네. 팀 체제잖아요. 뭐 김종인, 이준석. 그래서 뭐 어떤 비유로는 이재명 쪽은 슈퍼맨이고 이쪽은 팀 어벤져스다. 뭐 이렇게 비유도 해요. 예. 근데 이제 이게 뭐냐면은 이게 머리가 여럿일 때 이 어수선함이 좀 드러났다. 어디까지 누가 책임지고 누가 담당하고 누가 사과하고 할 것인가 결정할 것인가. 왜냐하면은 어저께 오전만 해도 이준석, 권성동, 노재승 3자 회동이 뭐 비밀 회동이 있었다. 그러면서 고하기로 했다. 이거 정면 돌파하기로 했다. 이런 보도가 나왔거든요. 아, 그냥 가기로 했다. 계속. 예. 그런데 이제 오후에 되면 뒤집어졌는데 그거를 김종인 위원장이 지금 뒤집었다라는 거 아니에요. 김종인, 임태희 뭐 이런 분들 그러니까 이제 누가 결정 권한이 있는 것이냐. 거기에다가 후보는 그냥 지켜보겠다. 그냥 뭐 도대체 그리고 이제 사면타거든요. 김성태, 함익병, 노재승.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후보는 도대체 물론 후보가 직접 검증하는 건 아니죠. 당연히 보고를 받고 근데 최종 책임은 후보가 져야 되는데 후보는 항상 뒤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이거에 대한 의구심들 대통령이 돼서도 그러면 다 책임 안 지고 남한테 또 맡길 것인가 이런 것들이 이제 리스크로 잘 될 때는 별 문제가 아닌데 안 될 때는 이런 것들이 이제 리스크로 커질 수밖에 없는 거죠. 팀 어벤져스냐 슈퍼맨이냐 영화에 비유하자면 그 두 가지에 다 장단점이 있는 거네요. 그렇죠. 이번에는 어떻게 보면은 좀 어수선한 상황을 노출한 거고 그런가 하면 추미애 전 장관이 왜 계속 화제에 오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추미애 장관이 최근에 이제 SNS 활동을 좀 열심히 합니다. 그래서 그 최근에는 그 이제 김건희 씨 뭐 이제 열린공감 TV가 이제 보도한 그거를 이제 얘기를 했고 댓글이나 뭐 이런 뭐 짤이라고 하죠. 이런 것들을 지금 많이 남의 거에 본인 거에 다는데 이게 좀 화제가 되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최근에는 이런 거를 썼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에 대해서 검찰은 윤석열 부인으로 장차 국모를 꿈꾸는 것으로 알려진 김건희 씨의 신분 세탁업자인가 뭐 이런 거를 글을 썼어요.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뭐 국모라는 표현 뭐 이런 것들이 이게 좀 전근대적인 얘기 아니냐. 영부인이 그러니까 대통령 부인이 국모냐. 뭐 이런 것도 있고 뭐 이런 거를 얘기하니까 어저께 이제 이수정 국민의힘 공동선대위원장이 YTN 라디오에 나와가지고 네. 조선시대도 아니고 무슨 국모냐 국모가 웬 말이냐라고 하면서 또 왜 조동현 뭐 김건희 이런 사람들한테만 여자들한테만 이렇게 가혹하냐 사생활에 대해서 이게 직접적으로 직무 수행에 연관이 있는 것도 아닌데 이런 지금 논쟁들이 있어요. 그 전에는 이제 회초리 때리는 거, 그거를 이제 김성회 열린민주당 대변인의 페이스북에 그래서 어저께 그러니까 추미애 전 장관이 윤석열 후보 회초리를 때리는 사진 어딘가에 합성을 한 거죠. 네. 그 댓글을 직접 합성하신 걸까요? 아니 추미애 전 그게 장관이? 예전에 이미 그 징계 막 추진하고 있을 때 그때부터 있었던 거예요. 누군가가 만들어 놓은 사진이에요? 1년여 전에 이미 있었던 거를 다시 꺼낸 겁니다. 그거를 굳이 근데 본인이 지금 꺼내서 어제 그래 김성애 열린민주당 대변인 만났는데 굉장히 곤혹스러워 하시더라고요. 본인 거에 그거를 달아놔서. 예. 그 이제 추미애 전 장관의 도드라진 이 SNS 활동에 대해 뭐 당 안에선 시원하다 하는 분도 있고 또 엑스맨 같은 행동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도 있고 좀 엇갈리더라고요. 어제 또 어떤 글을 올렸냐면 건진요 뭐라고 올렸어요. 이게 뭐냐면 건희 씨에게 진실을 요구한다 뭐 이런 제목의 어떤 패러디인데, 그러니까 그 윤석열 후보 부인 김건희 씨가 이제 여러 의혹들이 있잖아요. 요걸 김건희 씨가 직접 해명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건진요라고 이름을 붙인 거예요. 근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옛날에 우리 타진요 있잖아요. 타진요. 이제 타블로. 에픽하이 타블로 이제 가수 타블로 씨한테 뭐 학력 위조 의혹을 해명하라라고 해서 나왔던 그 이름인데 그게 결국 사실이 아닌 걸로 판명돼 갖고 이제 엄청 욕 먹었었잖아요. 타진요가. 그래서 사실 이제 여권 내에서는 혹시 추미애 장관이 그때 타진요가 이제 욕 먹고 역풍 불었던 것처럼 이번에 건진요를 내건 게 혹시 다시 민주당한테 역풍으로 돌아가지 않을까 좀 전전긍긍하고 있는 그 목소리도 좀 들립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이야기는 오늘 2부 말말말에서 여야 의원들과 함께 더 나눠보죠.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현정의 뉴스쇼는 청취자 여러분의 참여로 이루어집니다. 트위터, 페이스북, 레인보우 게시판, 그리고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212, 우물정 1212 통해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 여러분과 함께 만듭니다.